안녕하세요. 소방기술사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우리 서프로님 오랜만이죠? 네, 반갑습니다. 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우리 최정현 기술사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최정현 기술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정현입니다. 예, 건설안전기술사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법인 저스티스라는 회사를 2년 전에 창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같이 보셨는데 저희 회사는 안전진단, 품질점검, 그다음 법원 감정, 건설 클레임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안전기술사에 되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소방기술사를 안 땄으면 건설안전기술사 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차차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안전기술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안전기술사는 그 최종적인 목표점이 어떤 기술사인가요? 예, 이거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기술사 그러면은 뭐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풀고 결론은 건설안전기술사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입니다. 내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 심취했을 때 비로소 저도 솔직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안전에 대해서 뭐 컨설팅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종목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인지 아니면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인지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인 세이프티, 스트럭처 세이프티. 네. 두 개를 다 좀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 메인 세이프티에 대한 안전한 작업 방법, 안전 작업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스트럭처 세이프티는 우리 이제 가설 구조물 또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뭐 흙막이라든가 가설 비계, 동발이 뭐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 전문 기술 영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 감정 일이라는 게 뭐예요?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법원 감정이 뭐냐? 증거조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그 건축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에 내밀한 내용까지는 다 알지 못하니까 법관의 보조자로서 감정인 풀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건의 감정, 증거조사를 시킵니다. 표현이 증거조사인데 뭐 뭔가 공사비를 덜 받았다. 그러면 못 받은 공사비가 얼마냐? 또는 하자가 많다. 하자를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거를 이제 감정인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건설안전기술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주로 활동하는 부분은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 옆 건물에 피해가 옆 건물에서 이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런 인접지 피해에 대한 감정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공기술사는 이제 공사비 산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우리의 화재 감정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시적으로 그런 소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무슨 소방 뭐 기술사 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촉탁을 해서 선정돼서 하시는 경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비용은 기본 최초의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정 비용을 법원에 예납합니다. 예납하고 그러면 그 감정이 끝나면 감정 비용이 감정인한테 들어오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이 나면 당신이 먼저 예납했다 하더라도 또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인은 예를 들어서 원고나 피고가 누가 감정 신청을 해서 돈을 예납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편파적으로 치우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헌납했을 뿐입니다.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정인은 기술적인 어떤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법원 감정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계략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저도 이제 가장 궁금하죠? 법원 감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소송에 따라서 그렇죠. 사건 번호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 그래서 2025 가소 이렇게 시작하는 사건 그 다음에
2억 이하가 이제 단독 사건, 그래서 2025 가단 이렇게 시작하는 사건, 그 이상이 합의부 사건, 그래서 가합 이렇게 시작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청구 금액 대비 보통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대한 하자 감정이다 그러면 보통 세대당 한 1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감정 비용이 이제 그 책정이 됩니다. 천 세대 그러면 1억. 거기다가 이제 파취 조사 같은 걸 또 막 하게 됩니다. 파취 조사는 건 뭘 뚜드러 깨가지고 두께를 재고 강도를 재고 이제 그런 비용은 좀 별도로 또 하고 심지어는 소방과 관련돼서 방화문을 다 뜯어내서 그 시험소에 갖고 가서 방화 성능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별도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캐시의 회전으로서는 상당히 롱텀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감정만을 해서는 사무실을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감정은 여러 게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건설 클레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업역을 좀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최정현 기술사님께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안 또 기술사로서 앞으로 어떠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이제 주식회사 기술법인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그 기술법인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모인 데가 법무법인이고요. 근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술법인이라는 건 따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술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사무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더욱더 전문가가 돼서 이런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품질 점, 그 다음에 법원 감정 이런 쪽에 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컨스트럭션 어프레이절 펌 이게 이제 건설 감정 법인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술법인을 제가 그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회사가 되는 게 이제 좀 목표입니다. 기술사님의 회사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목표하는 게 건설 클레임, 건설과 법무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건설에서 건설 클레임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서 한 1시간 반을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1시간 반 후에 변호사님께서 근데 죄송한데 슬라브가 뭔가요? 그렇죠. 용어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1시간 반은 도대체 뭐였던가.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건설에 대한 얘기를 법률 용어로 할 수 있는 사람, 법률 용어를 건설에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저희 풍만한 등치로 채울 수 있도록 기술법인 저스티스는 안전진단, 품질점검, 법원감정, 건설 클레임 딱 요렇게 요게 어떻게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중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공사 전에 인접지 건물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다 공사로 인한 클레임이 생겼을 때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공사 중 품질 점검은 요즘 모든 아파트의 하자 보수는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아파트의 하자 보수는 건설회사에서 하지 않고요. 안 해요? 다 법원에서 하고 있어요. 다 법원에 넘겨버리는 다 거군요. 법원에서 거의 소송을 50% 이상, 우리나라 아파트 50% 이상을 법원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시간과 돈의 낭비를 하지 않도록 아파트 품질 점검을 시공단에서 그런 기준을 미리 갖고 와서 하는 품질 점검. 요게 이제 제가 그래서 품질 점검 그러면 품질 점검 하셨을 텐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품질 점검.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감정.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설회사에서 돌간 공사하고 막 힘들게 했어요. 이제 이거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큐멘터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주처랑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이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제가 다녔던 건설회사의 건축직이 한 1200명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건설 클레임을 하는 사람은 3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건축은 약간 스스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쭉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건축을 쭉쟁이, 토목을 토쟁이, 이제 설비를 똥파이프, 전기를 빨래줄. 서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소방은 끼지도 않아. 들어가지도 않아요. 견들이 공정. 소방은 119인가 보다. 이제 그런데 그 쭉쟁이로서 이 법률을 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회사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법원 감정을 많이 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는 그 소송 PM의 역할을 한 사람은 상당히 좀 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가 충분히 다른 회사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기술법인 저스티스. 저스티스. 아, 저스티스. 더스달래나 의미 너무 다른데. 저스티스. 네, 훌륭합니다. 기술법인. 네, 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